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와 의료진 등 1,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에서 오늘 하루 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포항시와 포스코에 철강공단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환자와 의료진 등 1,8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포항과 경주, 영덕에서 31명이 확진됐는데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2명이 확진됐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환자와 의료진 등 1,8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 중인데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2명 확진에 따라 병원 관계자, 환자 등 1,800여 명을 전수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 역학조사 후 사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포항에서는 종교시설과 관련해 3명, 해병대 입소 전 검사에서 훈련병 1명이 확진됐습니다. 29일 확진자가 나온 포항 지역 한 대학교에서도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주에서는 8명이 확진된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돼 학생 13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경주의 한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 지난 이틀간 4명이 확진됐고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직원 50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오늘도 8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코로나 위드로 하는 상황에서 확진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덕에서는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목욕탕과 관련해 5명이 확진됐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었습니다. 경북 지역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5곳의 병상 가동률은 76.9%로 확보한 병상 572개 가운데 남아있는 병상은 132개입니다. 특히 포항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96.4%, 동국대 경주병원은 96.3%로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으로 민간병원 6곳에 확보한 중증 예비병상 165개도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철강공단의 공해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몇 달 전 전해드렸죠. 최근 포항 철강공단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포항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포항시와 포스코가 즉시 나서 철강공단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부터 철강공단 대교오염 피해에 대해 직접 조사에 들어간 포항 시민들. 조사 결과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됐고 시민들은 환경성 질환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족 중에 폐가 좋으신 분들 있으면 꼭 이렇게 연락하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포항 시민들은 철강공단 공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철강공단 인근 시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포항시의 환경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철소 등 철강공단의 공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포스코 등 철강공단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70%를 넘었고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환경 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85%에 달했습니다. 지역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있는 공적 기관으로서 그동안 역할을 잘 못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시청 앞에선 시민들은 포항시가 나서 철강공단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학조사를 전면 실시하라! 개정된 환경법에 따라 주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포항시와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포항 산단 때문에 포항 산단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이런 환경성 질환에 걸렸다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가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필요하다며 오늘 포항시청에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개인 주택에 대한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낮게 지급되고 있고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의 재심 기각률이 80%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지진 트라우마를 크게 호소하지만 23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등 트라우마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9월 큰 화재가 발생했던 영덕시장을 정밀안전 진단한 결과 최하위인 2등급 판정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영덕시장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하게 철거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추후 주민 의견 수렴과 기본 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영덕시장을 재건축할 방침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직 사퇴를 한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는 내년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는데요. 곽 전 의원을 낙하산 공천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곽 전 의원의 자질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 인증을 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에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에 재건축한다고 뭐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게 이제 실거주 요건이 이제 주민등록해서 실거주 요건이 뭐 5년인가 6년인가 뭐 얼마 이상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거주 요건 그 기간을 채우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대구 중남구는 수십 년간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지역구입니다. 지역 발전은 고사하고 계속 퇴보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사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강서포 거래했다가 3년 전에 4개 중에 2개를 날려버렸잖아요. 무소속이 돼버렸잖아요. 누가 이제 가느냐 중남구로 갈 가능성이 또 그런 말이 벌써 나오네요. 6번. 그래 24년이에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낙하산 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안 돼도 좋으니까 집안 있다고 시간 좀 하지 말자고. 대구 사회에 기여한 바도 없이 공천을 받으려고 중앙 정치권을 기웃거리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리를 꿰차온 악습을 근절시킬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의 승패가 이 한국 정당의 이제 운명하고 동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함몰되는 거는 이게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앞으로의 미래 정치를 봤을 때는 이게 지역과 중앙이 일사불란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 한국의 정치 문화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오래된 낙하산 공천의 폐습을 뿌리 뽑으려면 지방자치를 키우고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지역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주시는 지역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 음악창작소가 서라벌 문화회관에 만들어졌습니다. 경북 음악창작소는 문체부 지원 사업이며 연면적 610제곱미터 규모로 합주실과 라이브룸,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도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지역 뮤지션들의 창작 활동과 음반 제작, 음악 아카데미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주거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합니다. 학생주거관리위원회는 학생주거복지서비스와 임대차 계약 민원 접수, 학생주거실태 조사 등 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경주시 석장동 발전협의회와도 협의해 학교 인근 석장동 원룸 가격 인하와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는데요.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내일은 영하권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 이상이나 낮겠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됐고요.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주의보는 강풍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내려가겠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와 영덕 5도, 울진 6도, 포항이 7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많게는 10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cm 미만입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5도, 독도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모레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오늘 개정 공포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지원사업비 재신청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내년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담반을 두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음주폭행 7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장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학생의 사회성 회복이 중요해지자 2022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은 학생의 심리 정서 회복, 사회성 결속 회복에 집중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의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달 학생과 학부모, 교사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예절과 체력교육, 인문소양교육을 계속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율은 80% 정도이고 이들을 종부세의 대부분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구의 종부세 대상자 2만 8천여 명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은 2만 2천여 명으로 79%, 경북은 1만 2천여 명 중 만여 명으로 84.9%를 차지했습니다.